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20일부터 26일까지를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으로 운영하고 유권자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은 유권자의 정책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법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수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실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액을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변경을 공고했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 변경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이 인상되고 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27일과 28일 실시되는 사전투표에서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사전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전투표소 찾기 서비스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자신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20일부터 26일까지를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으로 지정하고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은 유권자의 정책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확인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전투표일 전일인 5월 26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을 운영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가 보다 쉽게 후보자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책공약 대표 홈페이지인 정책공약 마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공약 마당 사이트에서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의 선거 공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5대 공약과 선거 공약서를 볼 수 있으며 정책 선거 참여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을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 선거 공보 등을 음성 출력이 가능한 문서 PDF 파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 정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정책 공약마당 사이트 내 후보자 공약 한눈에 보기 메뉴에서는 이용자가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와 공약을 선택하면 동시에 비교해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후보자별 공약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유권자가 직접 제안하는 희망공약과 한국정당학회가 지역 언론과 SNS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별한 17개 시도별 공약 이슈 키워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확인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정책 선거가 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수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 비용은 선거별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보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실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826억 2천여만 원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89억 6천여만 원 등 총 915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 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2개의 정당으로 총 청구액 847억 8천여만 원의 97.4%에 해당하는 826억 2천여만 원의 보전 비용이 지급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부터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구성해 서면 조사와 현지 실사를 거쳐 보전 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했는데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6억 8천여만 원, 국민의힘 14억 7천여만 원 등 총 21억 5천여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각 정당에 지급한 선거비용은 더불어민주당은 431억 7천여만 원, 국민의힘은 394억 5,600여만 원입니다. 또한 득표율과 관계없이 후보자가 지출한 점자형 선거 공보와 점자형 선거 공약서 등의 비용 89억 6천여만 원을 13개 정당을 대상으로 지급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서류 열람과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 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 비용의 축소 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의 사적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10일까지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에 지난 1월 2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를 반영한 선거비용 제한액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변경해 공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전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변경을 공고했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변경된 이유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됐는데 이에 연동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선거구 획정으로 지방선거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을 재산정했습니다. 변경된 시도지사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5억 5,300만 원으로 지난 1월 21일 공고된 금액보다 1억 2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14억 1,800만 원과 비교하면 1억 3,300만 원, 약 9.5%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교육감 선거는 15억 5,300만 원, 구시군의 장선거는 1억 8,100만 원,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는 5,500만 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는 2억 1,400만 원, 지역구 구시군 의원 선거는 4,700만 원,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선거는 5,700만 원입니다. 한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자 후원회와 후보자 후원회는 후원금의 연간 모금 한도액이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므로 선거비용 제한액 변경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 기준으로 연간 모금 한도액에 재산정됩니다. 오는 5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사전투표 편의를 위해 사전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5월 27일과 28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위해 사전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월 16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자신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전투표소를 검색하면 유권자의 투표 시간대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해당 사전투표소의 시간대별 사전투표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소가 1층이 아니거나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 부득이하게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 임시기표소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함께 표기해 이동약자의 사전투표소 선택에 참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사전투표소 3,551곳 중 3,327곳의 사전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비된 장소에 설치합니다. 유권자가 사전투표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부분의 사전투표소는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격리자 등 출입 허용 불가, 투표시설 접근성 불편, 근무 영업으로 인한 사용 불가 등 사유로 164곳은 부득이하게 변경됐습니다. 특히 서울역에 설치됐던 남영동 사전투표소와 용산역에 설치됐던 한강로동 사전투표소는 승객 등 일반 이용자와 격리자 등의 동선 분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역 주민의 사전투표소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각 동주민센터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가 변경된 경우 종전 사전투표소 입구 등에 안내 현수막이나 배너 등을 게시하고 사전투표 기간 동안 안내요원을 배치하는 등 유권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변경된 사전투표소 위치를 적극 안내합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사를 가졌습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와 함께 행사를 가졌는데 그 현장 함께 보시죠.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4일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블랙이글스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거 어울림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블랙 이글스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거 어울림마당 행사는 아름다운 선거를 기원하는 대북 공연, 정책 선거를 희망하는 비보이 공연, 투표 참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선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특히 지방선거의 성공을 기원하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를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또 선거 정보를 알리는 포토존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선거 퀴즈 이벤트 등을 통해 1인 7표 투표 절차, 유무효표 기준 등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가 행사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선거 정보를 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그동안 코로나로 지친 도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지방선거에 대한 세부 정보를 현장에서 도민들과 소통하며 알리고 싶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들에겐 무슨 일이에서는 다양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선거사무 관계자 폭행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당의 명칭이 포함된 불법 표지물을 부착하고 공무 수행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위협, 협박한 혐의로 고발된 A씨. A씨는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유리창에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선전물을 게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나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광고물을 제거할 것을 요청하자 A씨는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과 위협, 협박을 가했는데요. 이에 1심은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사업장에 특정 정당을 지지 추천하는 내용의 선전물을 게시한 것은 선거인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선전물 단속을 나온 선거사무관리 관계자를 폭행하기까지 했는데 이는 선거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로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벌금 400만 원형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에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에 광고물이나 광고시설 등의 선전물을 설치, 진열, 게시, 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선거의 부당한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막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 등을 보장하며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관리 집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선거사무관리 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거사무관리 관계자에 대한 폭행, 교란죄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 공정선거 지원단원,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원,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 협박, 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 감금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이에 유권자는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위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수막 등을 게재하거나 선거사무관리 관계자 등의 폭언, 폭행 등의 행위를 삼가야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0일까지 제9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아름다운 선거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9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은 일반 부문과 언론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일반 부문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언론 부문은 한국기자협회, 언론사 현역 사진기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6월 10일까지 선거사진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됩니다. 한국선거방송이 5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과정을 생중계합니다. 사전투표 생중계는 사전투표소 4개소에서 진행되는 사전투표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복잡한 선거 절차 사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거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선거방송의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생중계는 5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방송됩니다.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선거운동 기간인 5월 19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 중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실시합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공영방송 등을 통해 중계방송되는데 방송일에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한국선거방송에서도 방송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20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첩부합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학력, 경력, 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홍보를 위해 충청권 주류 기업인 맥키스컴퍼니와 함께 이제 우린 소주라벨을 이용한 1인 7표 온동네 투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1인 7표 온동네 캠페인은 이제 우린 소주 20만 병의 라벨에 6월 1일 선거일 투표, 5월 27일과 28일에 사전투표, 1인 7표 및 자세한 선거 정보 등을 QR코드로 인쇄해 판매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강남시장에서 옷가게를 9년째 하고 있고요. 저는 이상아입니다. 저희 집은요 9년차 돼 있고요. 다른 데보다는 더 멋스러운 옷이 많아요. 40대에서부터 5, 60대까지 패션을 강조하고요. 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단골분들은 많죠. 저희 집은 한번 오시면은 지나가다가도 커피 드시러 오시고요. 수다 떨러도 오시고 부천 강남시장 사랑방입니다. 고객님이 들어오시면 이분한테는 어떤 옷을 추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이제 맞춰서 보내드리면 아주 만족스럽게 하시고 가십니다. 2022년 SS 컬러풀하고요. 몸이 좀 가벼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시원한 옷을 많이 선택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람은 많죠. 고객님이 이제 선택을 해서 입혀서 보내실 때 아주 고맙다고 인사드리거나 아니면 커피 사다 주실 때 그때 정말 보람을 많이 느끼죠. 이 가게를 하면서 정이 든 거는 저희 아이들 다 이렇게 성장시키고 건강하게 자라준 것도 너무 고맙죠. 저는 이 가게를 저 힘 닿는 데까지 운영을 하고요. 솔직히 건강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계속 할 거예요. 올해 2022년에는 저희 가족 건강하고 가게가 번창하고 고객님들도 많이 오셔서
수다도 많이 털고 가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2년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저희도 참석할 거고요. 저희 여러분들도 꼭 일꾼을 뽑읍시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